최근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상황조차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빚을 많이 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공직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월급을 제때제때 받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 사태의 큰 어려움을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 일자리 또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진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대출을 받거나 또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을 하거나 빚을 지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의 현상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빚이 점점 쌓여가고 이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시기들이 점점 지나가고 희망을 잃고 이제 최악의 나쁜 선택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빚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행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빚을 진 분들 지금 현재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빚이라고 하는 건 좋은 대출, 그리고 나쁜 대출, 그래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이 좋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빚, 대출, 이런 것들은 좋은 빚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집 마련을 하는 빚, 이런 레버리지의 빚, 대출은 좋은 빚이다. 그리고 이 장기간에 따른 이 빚을, 대출을 내가 지게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된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하는 이 금액도 낮추어지는 것 같은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빚을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나의 자산 가치 부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닌 소멸성이 되는 대출, 그런 빚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빚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이제 일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내가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희망이 없고, 내가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빚이 뭐 5억이다, 7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내가 감내할 수 없는 큰 빚을 만약에 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을 내가 200만 원 벌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남는 돈 얼마 안 되는 거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갚아봤자 내가 이 큰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나태해지고, 그리고 뭔가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희망을 보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뭐 책이라든가 실전 강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고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리고 제 채널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빚이 많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많은 빚, 이런 빚을 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올인해가지고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정말 알뜰히 와이프하고 생활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10억의 빚이 있다, 5억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200만 원 전액을 다 갚는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희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죠. 제 모티브는 희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다. 내가 했더니 되더라.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본인이 내 집 마련의 청약 전략, 그리고 내가 꼭 청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많이 포착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 돈 하나도 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된다면 현재 예약권의 형태를 가지고 가면서 본 청약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게 되면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제 착공이 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좋은 빚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한 푼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작은 한 줄기 빚이에요, 여러분. 빛을,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보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소비 절제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빚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빚을 10억의 빚이 있는데 이 1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200만 원을 다 그냥 상환을 하게 된다면 나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아끼고 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내 생활 자체도 없고요. 그렇게 돈을 다 내가 상환을 하거나 빚을 갚는다고 해도 이제 내가 꿈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한계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틀을 벗어나서 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빌론의 지혜를 활용을 했어요. 바빌론의 지혜. 바빌론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흘러온 그 지혜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책들에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라. 굉장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의 돈을 번다면 10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0만 원의 돈을 번다면 이 10%인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20만 원을. 이 20만 원을 계속 저금해 봤자 1년에 2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40만 원이 2년이 되면 뭐 480만 원이 되고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 돈이 정말 큰 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바빌론의 지혜를 얻은 그런 분들,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 10%의 돈을 일단은 저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10%를 일단 떼어놓고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부의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돈은 어디에 쓰냐면 내 아내한테 생활비를 그래도 우리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끔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의 빚을 가지고 있고 100억의 빚을 가지고 있고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나 내 아내가 삶 자체에서 흔들리게 되고 정말 한 푼도 하나도 안 쓰고 이 궁핍한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1년, 2년, 10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소비 지출을 하겠지만은 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아내가 생활비를 줬을 때 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면서 10%를 먼저 떼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아내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주게, 아내까지 위협을 받지 않게끔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내가 번 돈 안에서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을 최소한 20% 이상, 그러니까 20%에서 50% 정도 안에 있는 돈을 이제 갚는 겁니다.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내가 무조건 다 상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상환해가지고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그 돈을 다 상환할 수 있을 때, 뭐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정말 악착같이 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그 돈을 상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돈, 큰 돈, 내 월급 대비, 내가 버는 돈 대비 정말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사업을 통해서 실패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뭔가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의 빚을 진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한 대로 무조건 올인해서 돈을 갚게 된다면 내가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10%를 저축을 하고 일부를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가정생활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 아내한테 생활비를 일정 부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 가정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죠. 물론 많은 빚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환에 대한 시기가 늘어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0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돈을 갚아야 되지만 내가 10%씩 내가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 모아지고 있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200만 원에서 10%는 20만 원을 내가 모으고 있지만 아주 작은 나의 종잣돈, 시드머니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 10%의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나만의 생각, 틀을 깨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 얘기를 떠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수만 가지의 세포가 움직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20만 원씩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자산이 모이게 되고 무언가 자기만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성취감. 남이 시켜서 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시키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희열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불량 청소년이었지만은 그런 성취감들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또 다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씩 10%의 돈을 모으게 되면은 아마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트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작은 플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빚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내가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는 건 기본이죠. 이 소비와 지출을 좀 더 통제하면서 이 시드머니 10%의 돈을 점점 모을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아내가 보면서 내 동반자가 보면서 내가 아내한테 줬던 그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내가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 자금을 가지고 그 아내조차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스스로 소비 절제를 하면서 이런 지출들을 줄이고 시드머니들을 마련하게 되면서 내가 나중에는 이런 시드머니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절대 잃지 않는 원금을 잃지 않는 조그마한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투자들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자산의 부를 늘려가면서 큰 빚들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마냥 그냥 이야기이고 얘기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책들을 읽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적용을 시키고 하나의 플러스가 저한테 될 만한 부분들을 제 것으로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시키고 체계화시키면서 내가 성취감을 통해서 무언가 작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빚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분들, 정말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작은 희망 여러분들한테 심어 드리는 겁니다. 작은 씨앗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빚,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절대로 내가 갚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나태한 인생을 살다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 버리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10%의 저축, 저는 지금도 저축을 하고 있고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금을 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적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올바르지만 내가 일정 부분 적금을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한 걸음씩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적금을 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의 성취감을 매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의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내가 소비 절제를 통제하면서 그 소비 절제에 대한 부분의 번외로 이제 적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쓰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소비 지출이 아주 크지 않다면은 본인이 버는 돈이 일정 수준,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의 생활비로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300만 원을 벌면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저축하는 돈이 없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300만 원의 소비 지출을 하는데 내가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게 된다면 내가 소비 지출이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내가 돈을 버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저축을 할 수 있거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써야 되는 그 돈을 넘어가게 됐을 때 내 수익이 내가 소비 지출을 똑같이 올리지 않고 이 소비 지출을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이 나머지 수익 구간들의 돈들을 모두 활용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소득이 올라가면 이 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수익이 떨어지게 됐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많은 분들과 제가 만나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소득 구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소득 구간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소비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돈을 썼던 이런 것들을 다시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 통제를 철저하게 지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쓸 때 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제가 갖고 싶은 거 살 때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씁니다. 하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이 됐던 많은 빚을 갖고 있던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작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희망이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가지고 있을 때 바빌론의 지혜처럼 10%를 저축하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1년이 지났을 때 20만 원, 220만 원씩 240만 원을 모으고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일 수 있지만은 내가 이런 돈을 보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투잡을 하고 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종잣돈이 커가게 됐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공부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지식을 쌓는 시간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많이 잃고 있고 대출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작은 희망을 그분들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준비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나이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나이마다 틀린데 20대, 30대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40대까지도 그렇지만은 50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40대까지 이제 시세 차익형의 부동산들을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월세로 전향하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빚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빌론의 지혜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성취감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행여나 지나가더라도 스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너무 빚을 갚는데 100% 올인하기보다는 나의 꿈까지 잃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씨앗들을 심어가면서 빚을 갚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은 그런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한테 빚을 진 거를 피땀 흘려가지고 진 것을 빨리 갚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저축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빚을 갚는 게 맞지만은 만약에 내가 빚을 갚아가지고 희망을 잃어가지고 만약에 다 포기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 빚을 진 그분들은 빚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받아야 될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꿈을 꿈꿀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성취감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빚들을 빨리 갚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사례, 주변에서도 많이 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바빌론의 지혜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본인의 틀을 깨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빚들을 청산하고 또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변모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